이동평균 필터입니다. 실제로 이동평균 필터는 정말 많이 쓰여요. 공학뿐만이 아니라 특히 주식 예측, 부동산 예측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동평균 필터를 실제로 정밀 제어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좋은 필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그럼 굳이 이걸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어서 실생활과 가까운 분야 각종 뭐 앱 등에서도 보면 다 이동평균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동평균 필터는 저역 통과 필터의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이고 그 중에 좀 유명한 필터인데요. 저역 통과 필터를 왜 쓰냐면요. 데이터의 경향성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래 데이터 예측을 할 때 쓰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데이터 경향성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이게 주식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떨어지네 라고 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요? 이 주식은 망할 거야? 아니죠. 우리가 이거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경향성, 빨간색처럼 경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게 됩니다. 요거 자글자글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주파라고 해요.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라는 건 뭐냐면요. 고주파들을 다 없애주고 저주파,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 우리 특히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두 번째, 미래 데이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뭐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거 인공지능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때마다 좀 찝찝하신 게 하나 있으셨을 거예요. 왜요? 그 데이터를 갖고 트레인 테스트 나눠서 요거 갖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미 있는 데이터를 평가하면 뭐예요? 우리는 뭘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미래. 우리 미래를 알고 싶다고요. 그럼 거기에 쓰이는 인풋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인풋 데이터들을 새로 넣어줘야 돼요. 그 미래에 해당되는 인풋 데이터들을. 그 인풋 데이터는 어떻게 알아요? 바로 요걸 통해서 예측을 가능해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내일은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요걸 보면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처럼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보통 써주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넣어주면은 미래도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평균 필터에서는요, 말 그대로 평균이 이동하는 겁니다. 평균이 이동. 그래서 원래 파란색이 원래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하나의 세 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개를 선택했는데 뭐 여러분이 5개 선택하셔도 되고 7개 선택하셔도 되고 뭐 100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파라미터. 그래서 세 개의 평균을 넣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도 한 칸 더 이동을 해서 평균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결과값이 되게 되겠고요. 이걸 이으면은 우리는 요거의 경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올라가다가 이제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 찝찝하시죠? 보시면 여기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공학에서는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뭔가를 하나 얻으면요, 이렇게 경향성을 확보하는 순간 데이터 손실이 나는 어떤 대가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평균 개수를 이번엔 뭐 5개를 평균을 내보겠다. 이렇게 하면 더 큰 경향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 손실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주식할 때 뭐 3일 평균, 5일 평균, 뭐 7일 평균, 한 달 평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갈수록 그 회사가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잘한 변화 이런 거에는 좀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격 확 회사가 망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예측치가 다 틀렸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팍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코딩 구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임의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아마 테슬라 주식 가격을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한번 짜볼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개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요. 여기 y 값에다가 우리 가공된 혹은 필터가 씌워진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i가 0부터 요거 주의하세요. 3개, 이번에 3개 평균을 냈을 때는요, 마지막 2개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n-2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5이라고 하시면은 n-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3개를 더한 다음 나누기 3. 만약에 5개였으면은 요거를 5개를 더하고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y에다 하나하나 쌓아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데이터고요. 이게 3개 평균한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빨간색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처럼 경향성을 대충 알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여기 부분에 데이터 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도 이제 데이터 로스긴 해요. 왜냐면 요 전 거랑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처음에 이렇게 더해주는 거라서 이것도 엄밀한 데이터 로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부분들이 필터에서 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처리해주는 기법도 있습니다.